各位听众朋友早上好我是全熙在 여러분 어서 오세요. 중국어 가사와 명대사 1월 2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권희재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바로 지난 강의의 제목이었던 희죽희죽 거리지 마 라는 표현입니다. 네 글자로 시피샤오리안 시피샤오리안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살펴봤죠. 그래서 뭔가 헤헤거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였고요. 앞에 비에를 붙여서 비에 시피샤오리안, 비에 시피샤오리안너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피샤오리안 재밌는 표현이었고요. 두 번째는 깐진이란 단어를 좀 살펴봤었어요. 서둘러 무엇 하다, 급하게 뭐뭐 하다 해서 뭔가 재촉할 때 쓸 수 있는 부사였죠. 그래서 깐진시에아 라는 대사가 있었어요. 얼른 써라. 깐진시에아. 愣着干嘛呢? 깐진시에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깐진이라고 하면은 서둘러, 급히라는 단어였고요. 자, 마지막 복습할 문장은 都几点了 이거였습니다. 都几点了都几点了 자, 또는 모두란 뜻도 있지만 이미 벌써란 뜻이 있어서요. 都几点了 하면 도대체 몇 시냐라는 약간 지책하거나 비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都几点了 그래서 총 3가지 문장 别嬉皮笑脸赶紧写啊 또几点了 이런 것들 중요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사실은 대본을 다 외우시면 좋고요. 정 힘드시면 이런 포인트라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장면 이어서 보실 건데요. 드라마 1화 19분 20초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보송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인데요. 드라마와 대본 보실 수 있는 링크, 팟빵, 공지사항, 그리고 파티와 아이튠즈는요. 적어드린 인터넷 주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송이의 티셔츠에 밸런스라고 써있는 걸 우리가 봤고요. 막 애들이 웃었고요. 선생님이 그걸 닫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싹싹 닫아주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给同学们介绍介绍自己. 자, 给 A, 介绍 B. 그러면 A에게 B를 소개하다예요. 给 A, 介绍 B.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B를 소개해주는 건데요. 给同学们介绍自己 하면 친구들에게, 반 친구들에게 너를 소개해라 라는 표현 되겠죠. 给同学们介绍自己 그래서 친구들에게 너를 소개해라. 그런데 介绍라는 동사가 2번 반복돼서 介绍介绍가 됐습니다. 介绍는 소개하다인데 이렇게 동사를 2번 사용하게 되면 한 번 소개하다, 좀 소개하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죠. 동사를 중복하면 의미가 좀 가벼워진다 라고 저희가 공부했었고요. 그래서 저기 친구들한테 너 소개 좀 해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给同学们介绍介绍自己 여기서 介绍介绍는 介绍一下 介绍一下 해서 一下로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그랬더니 보송이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보송이답게 쿨하게 짧게 하는데요. 大家好,我叫吴博松이라고 합니다. 우보송 해서 이제 자기 이름을 我叫吴博松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我是新来的学游泳的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끝에 붙는 더는 뭐뭐인 사람이란 뜻이 되겠죠. 我是新来的 나는 새로 왔고 学游泳的 수영 공부를 해. 그러니까 수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면 我是新来的 할 때 실이 거의 안 들리고요. 그냥 R 발음처럼 들립니다. 我是新来的我是新来的 이런 식으로 와요. 我是新来的 에서 SH 발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이어서 以后大家一起玩 이라고 마무리하네요. 以后 이후에 나중에 大家一起玩 우리 같이 놀자. 그죠? 얘들아 같이 놀자라고 간결하게 자기소개를 마쳤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大家一起玩 이라고 해야 되는데 大家 할 때 제이가 안 들려요. 大家가 아니고 大家一起玩
따야 이치 왈, 따야 이런 식으로 따야 이치 왈 해서 제이 발음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워시 할 때 워를 이런 식으로 워를 R 발음처럼 나는 거라든지 따지야 할 때 따야 이런 식으로 제이가 안 들리게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원어민의 발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스크린 중국어를 계속 접하시면서 원어민의 말투, 원어민의 발음에 조금 더 익숙해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기소개가 끝나니까요. 선생님이 回去下去 저기 내려가 앉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보송이가 老师我坐哪儿啊? 이렇게 묻네요. 老师我坐哪儿啊? 선생님 저 어디 앉을까요? 이런 표현이죠. 坐哪儿 하면 어디 앉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쭉 보다가 那儿 이라고 가리킵니다. 저기 라고 那儿 하고 가리켰죠. 那里나 나리나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기 앉아 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자리는 맨 뒷줄이었습니다. 그렇죠? 맨 뒷줄이기도 하고요. 우리 샤오시의 바로 뒷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송이가 쭉 걸어가다가 샤오시를 보고 따그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근데 샤오시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막 가리고 있죠. 그랬더니 루양이란 친구가 처음 등장합니다. 루양 굉장히 재밌는 친구인데요. 你怎么叫他大哥呀? 라고 얘기합니다. 你怎么叫他? 자, 怎么는 왜 어째서 이런 뜻이죠? 叫他 그녀를 불러요. 大哥라고. 그래서 너 왜 얘를 大哥라고 부르냐? 이렇게 묻는 거죠. 你怎么叫他大哥呀? 你怎么叫他大哥呀? 너 어째서 얘를 왜 저기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루우 양은 되게 재밌기도 하고요. 호기심도 많고요. 그랬더니 보송이가 就有点缘分 이라고 하네요. 就有点缘分. 자, 缘分이라는 단어 연분이죠. 천생연분할 때 연분입니다. 또는 한국어로 인연이 있다라고 할 때 인연을 뜻해요. 인연. 그래서 就有点缘分 하면은 여기서 有点은 有一点의 줄임입니다. 有 있어요. 一点 조금 약간의 缘分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就有点缘分 약간 인연이 있었어. 뭔가 연분이야. 인연이 있었어. 이런 표현 되겠죠? 그러면서 是不是大哥?是不是大哥? 그래 안 그래 형님? 형님 맞죠? 이런 식으로 또 장난을 쳐요. 그런데 이 모습을 건너편에 앉아있는 짱천, 그죠? 짱천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많죠? 그리고 지금 1편만 보시더라도 짱천이 샤오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맨 뒤쪽에 한 37분? 그 부분부터 이제 보시면은 짱천도 티를 내지는 않지만 샤오시를 좀 귀여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식하는 그런 눈빛을 보이고요. 자, 저희 5번째 장면도 좀 볼 건데요. 드라마는 1화 34분 30초 요 부분부터 보실 겁니다. 우리 샤오시하고 같은 반 친구인 찡샤오하고 같이 걸어가는 부분인데요. 이 중간에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샤오시가 러브레터를 짱천한테 보낸 러브레터를 쓰다가 수업 시간에 이제 발각돼서 혼이 나는 그런 내용이 좀 생략됐고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두 사람이 이제 자전거 타고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찡샤오가 먼저 물어보네요. 对了你之前情书写给谁的呀? 라고 묻습니다. 对了. 자, 이 표현 잘 보셔야 되죠. 对는 맞다, 옳다 이런 뜻인데요. 러가 붙으면 조금 다르게 해석되죠. 对了까지 나오면 아참 하고 갑자기 무언가 불현듯 생각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것에 대해서 맞다, 아참 이런 표현이죠. 对了. 아 맞다. 你之前情书니之前 이전에 지금 시점부터 요 전에 징수 이것은 연애편지 러브레터를 얘기합니다. 그 너 이전에 연애편지 선생님한테 혼났던 그 러브레터 말이야. 写给谁的呀?写给谁的呀? 자, 写 썼어요. 给谁 누구에게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쓴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你之前情书写给谁的呀?
누구한테 쓴 거야? 이런 거죠. 또는 선물. 这个礼物送给谁的呀?这个礼物送给谁的呀? 이 선물 누구 주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단어를 바꿔서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그랬더니 小西가 你怎么知道是我写的? 라고 얘기합니다. 你怎么知道? 너 어떻게 알았어? 是我写的. 내가 썼다는 것, 내가 쓴 것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你怎么知道是我写的? 내가 쓴 거 어떻게 알았어? 라는 표현이고요. 중간에 写라는 동사를 바꾸시면 내가 무엇 한 거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산 건데 어떻게 알았어? 你怎么知道是我买的? 또는 너 내 물건 썼지? 내가 쓴 거 어떻게 알았어? 你怎么知道是我用的? 이런 식으로 写라는 동사를 다른 걸로 바꾸어서 계속 문장 지으실 수 있고요. 그랬더니 庆小가都这样以我有个朋友为开头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이 문장 해석할 때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같이 볼게요. 都这样 또는 모두고요. 这样은 이렇다란 뜻이죠. 都这样 다들 이런 식이야. 다 이렇지. 자, 여기서 이 하고요. 왜 하고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什么什么 왜 什么什么 보통 이 A, 왜 B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A를 B로 삼다. A로서 B를 삼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我有个朋友为开头 이 문장은 我有个朋友 이것으로써 开头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我有个朋友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내 친구가 이런 걸로 开头 자, 开头는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말을 꺼낼 때, 말문을 열 때 开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왜를 잘 걸어서 해석하시면요. 내 친구가 말이야 라는 것을 시작으로 삼아서 그걸로 말을 꺼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보통 연애 상담할 때 자기 얘기인데 남의 얘기처럼 하는 경우 있죠. 내가 어떤 친구를 좋아하는데 엄마 있잖아. 우리 반에 어떤 애가 또 어떤 애를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자기 얘기가 아닌 척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지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我有个朋友为开头 있잖아 나 어떤 친구가 있는데는 걸로 말을 꺼내서 그래서 다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오죽하면 산이 래퍼 산이 아시죠? 산이의 노래 중에 아는 사람 얘기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죠. 그 노래 가사 보시면은 산이가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이러면서 아는 사람 얘기인데 결국은 자기 얘기인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헛기침을 한 다음에 张全的吧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张全的는 그 편지의 주인이 이제 张全이라는 거죠. 그 연애 편지 张全 주려고 쓴 거지? 라고 바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문장 끝에 바하고 물음표가 나왔다는 건요. 알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서 확인차 이렇게 한 번 더 체크하려고 질문하는 경우에 이제 바하고 물음표를 붙이게 되죠. 张全 거지 맞지? 이렇게 질문했더니 小西가 我那个朋友说是 이라고 하네요. 我那个朋友说 자, 여기서의 那个朋友는 그 친구인데요. 아까 찡샤오가 말한 그 내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라고 하는 가상의 친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小西도 그 대사를 받아서 내 그 친구가 是 맞대, 맞다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결론 내가 펑요는 뭐예요? 결론은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맞아, 짱천 거야 라고 결국은 말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칭샤오도 这朋友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你这朋友眼光挺奇特的呀 라고 하네요. 你这朋友 네 친구, 그 친구는 眼光 시선 또는 안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 직역하면 눈빛이 되는데요. 보통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보는 안목을 얘기하고요. 挺奇特的呀 라고 얘기하네요. 자, 挺 꽤, 제법, 매우 이런 뜻의 정도 부사인데요. 끝에 더를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환니 할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挺奇特的야. 그래서 奇特라는 형용사를 중간에 넣었어요. 독특하다, 기이하다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야, 네 친구 안목이 참 특이하다. 이렇게 이제 샤오씨한테 할 말인데 그 친구라는 말을 넣어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你这朋友眼光挺奇特的呀. 你这朋友眼光挺奇特的呀. 라고 해서 결론은 샤오씨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친구라는 가상의 인물을 넣어서 두 사람이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대사고요. 자, 옌광이 들어간 문장 두 개 볼까요? 교재 있으신 분 오른쪽에 단어 정리된 거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문장, 他很有眼光. 他很有眼光. 그러면 걔는 정말 안목이 있어. 또 옷을 고르거나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다. 그래서 眼光은 요라는 동사를 붙일 수 있고요. 또는 眼光太高了. 你眼光太高了라고 해서 옌광의 수러로서 형용사 까오를 쓸 수 있습니다. 눈이 너무 높다는 뜻이에요. 你眼光太高了. 어떤 회사 구직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좀 볼 때 남녀가 서로 이성인 상대를 고를 때 눈이 너무 높으시네요. 你眼光太高了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喜欢这么冷冰冰的人 이라고 하네요. 喜欢这么冷冰冰的人. 자, 喜欢 좋아해요. 这么 이렇게 冷冰冰的人. 冷冰冰이라는 단어는요. 쌀쌀하다, 냉랭하다란 뜻인데요. A, B, B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 렁이라고만 해도 춥다, 그러니까 쌀쌀하다, 냉랭하다 사람의 성격을 표현할 수 있는데 빙빙을 붙이면 이제 뒤에 똑같은 두 글자의 전미사를 붙이면서 어떤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에 주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4페이지 하단에 제가 이걸 정리해드렸어요. 몇 개만 같이 볼까요? 자, 冷冰冰 하면은 쌀쌀하다, 냉랭하다. 他的脸冷冰冰的. 他的脸冷冰冰的. 그의 얼굴이 쌀쌀했다. 그죠? 얼굴이 되게 차가웠다. 그런 표정이었다. 라는 뜻이 되고요. 冷冰冰이 있으면 뜨거운 것도 있겠죠. 热乎乎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热乎乎. 热乎乎 하시면 热는 뜨겁다인데 뒤에 후후를 붙여서요. 뜨끈뜨끈하다. 김이 모락모락 난다. 이런 것을 热乎乎라고 합니다. 그래서 热乎乎的饺子, 热乎乎的饺子 이런 식으로 뜨끈뜨끈한 만두라고 꾸며줄 수도 있고요. 또는 웃는 모양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笑眯眯, 笑眯眯 하면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이렇게 삥긋 웃는 그런 미소 짓는 모양도 笑眯眯라고 할 수 있고요. 짱시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짱시시. 짱은 더럽다라는 형용사인데 뒤에 시시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꾀죄죄하다, 꼬질꼬질하다 이런 뜻으로 짱시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A, B, B 형태의 형용사는요. 단어 뒤에 두 글자에 같은 전미사를 붙여서 그 형용사의 어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쩜 그렇게 차가운 사람을 좋아하냐. 也不怕自己被冻死 라는 대사가 더 붙네요. 也不怕. 부파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아요. 自己被冻死 이걸요. 自己는 스스로, 被冻死. 冻死는 얼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너무 추운 날씨에는 冻死了 라고 얘기하죠. 冷死了 라고도 하지만 잘 안 하고요. 冻死了. 와, 씨, 얼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不怕自己被冻死. 스스로가 얼어 죽음을 당하는 것, 얼어 죽게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야. 라고 해서 이제 짱천이 차가운 사람인데 걔 때문에 너무 차가워서 얼어 죽을 걸 걱정하지 않고 좋아한다는 그런 걸 이제 또 재미나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샤오씨가 你不懂 그럽니다. 你不懂. 똥은 이해하다죠. 그런데 넌 이해 못해. 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찡샤오가 我不懂不懂不懂 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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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나는 몰라 너는 알겠지 이러면서 뿌동뿌동 니동 니동 이러면서 재미있게 두 사람이 서로 친해져 가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재밌는 대사들이 많았는데요. 다시 한번 되새겨 볼게요.
给同学们介绍介绍自己。大家好，我叫吴柏松，我是新来的，学游泳的，以后大家一起玩。老师，我坐哪儿啊？那儿。大哥，你怎么叫他大哥呀？就有点缘分，是不是大哥？对了，你之前情书写给谁的呀？你怎么知道是我写的？都这样。以我有个朋友为开头，江晨的吧？我那个朋友说是。你这朋友眼光挺奇特的呀，喜欢这么冷冰冰的人，也不怕自己被冻死。你不懂，我不懂，你懂，你懂，你懂。 네, 그래서 재밌는 5번째 장면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주말 보내고 노래 배우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간체자 외우시는 방법 새로 또 올렸으니까요. 주말에 보면서 공부해보시고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好，老师今天讲到这儿，我们星期一早上6点半再见吧，大家周末快乐，拜拜。